하얀 깃털을 가진 새가 산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하얀 깃털, 배구를 세로로 쓰면 단 하나의 한자가 완성됩니다. 바로 시진핑의 성씨인 습자입니다. 1400년 전 당나라 시대 두 명의 예언자가 남긴 단 한 장의 그림, 그 그림 속에는 5마리의 새가 산봉우리 사이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있던 하얀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만 산 중턱에 부딪혀 추락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죠. 2025년 지금 중국 전역에서는 이 그림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추배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언서입니다. 당태종은 이 책이 민심을 흔든다는 이유로 1400년 동안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세상에 드러난 이 책은 이미 55개의 예언을 정확하게 맞춰왔습니다. 측천무후의 등극, 청나라의 멸망, 중국 공산당의 등장, 문화대혁명, 홍콩 반환,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은 단 5개입니다. 그중 46번째 예언이 지금 중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 붉은 깃발이 흔들리고 백두홍은 스스로 무너진다. 중국의 예언 전문가들은 이 구절을 두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쿠데타의 암호라고. 그리고 백두홍은 백발의 노인, 곧 시진핑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2025년 베이징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장여우 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퇴장하는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린 겁니다. 방송 화면에 그대로 노출된 이 장면은 중국 정치권 안팎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누구도 감히 최고 지도자에게 등을 돌릴 수 없었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베이징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하나 둘씩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푸젠방의 핵심 인물 친수퉁 장군, 군 인사를 총괄하던 мя오화, 국방부장 리상푸, 모두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승진시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리 혐의로 연이어 숙청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사람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숙청을 주도한 인물은 시진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여우샤였습니다. 그는 중국군 서열 2위, 실전 경험을 가진 월전방의 수장이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정계 원로들의 지지를 받는 실세였습니다. 2024년 7월 20기 삼중전회에서 장여우샤는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시진핑의 대해방을 대규모로 실각시키고 군권을 사실상 장악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이후 시진핑의 이름을 단 중앙군사위 1호 명령이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초 전군에 내리던 훈령이 사라진 겁니다. 군부가 시진핑을 향해 전하던 충성 메시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영방송에서는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고 주요 군사회의는 장여우샤가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배도는 이 상황을 예견했을까요? 용사가 후문으로 들어온다. 정문이 아닌 후문입니다. 정통한 승계가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권력의 이동. 그리고 백두홍은 스스로 무너진다. 시진핑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침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민간에서는 또 다른 예언서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철판도. 청나라 때부터 한 집안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온 그림첩입니다. 1950년대 한 향토 문화 연구가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후에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이 시진핑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림은 간단했습니다. 5마리의 새가 산봉우리 사이를 날아가는데
맨 뒤에 하얀 깃털 세만산에 부딪혀 추락합니다. 배구, 하얀 깃털. 이 두 글자를 세로로 쓰면 습자가 됩니다. 시진핑의 시입니다. 그리고 앞선 네 마리의 새는 무사히 날아갑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의 1세대부터 4세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천수를 누리고 권력을 안전하게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5세대 지도자 시진핑만은 산에 부딪혀 추락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시진핑은 5월 21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16일간의 긴 공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치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시진핑의 퇴진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는 정보가 중화권 전문가들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장여우샤, 딩쉐샹, 천지닝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시진핑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플린은 국방정보국장 출신입니다. 중국 고위층 내부와 군 권력 구조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권력 교체를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 또 다른 전직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슬레이턴이 뉴욕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시진핑이 건강 문제와 내부 반발로 8월 사중전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배도의 예언은 정말 시작된 것일까요? 용사가 후문으로 들어오고 백두홍이 무너진다는 그 예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추배도 46번째 예언의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붉은 깃발은 여전히 휘날리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자는 바뀐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는 유지되지만 지도부가 교체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혁명이 아니라 권력 이양입니다. 피해 숙청이 아니라 조용한 물갈이입니다.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직후입니다. 화꺼펑이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그는 실권을 잃었습니다. 명목상 주석 자리에는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덩샤오핑을 비롯한 원로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화꺼펑은 단지 얼굴마담이었을 뿐입니다. 2025년 지금 중국에서는 화꺼펑 모델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은 형식상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이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이미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군권은 장예우샤에게, 정책 결정권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원로그룹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장여우샤는 독자적인 야심가가 아닙니다. 그는 원로그룹의 합의와 지지를 받는 집행관입니다. 그의 숙청 작업은 시진핑의 친위 세력을 제거하여 군을 원로들의 통제하에 두는 과정이었습니다. 추배도가 말한 용사가 바로 장여우샤인 셈입니다.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온 권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로들은 시진핑을 급격하게 축출하지 않았을까요? 문화 대혁명 당시 사인방을 숙청했던 것처럼 과격한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물은 돌을 깨지만 고요한 물은 산을 옮긴다. 원로들은 당의 혼란을 막고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한 연착륙을 선택했습니다. 시진핑의 약점은 이미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펑리 위안입니다. 그녀는 시진핑을 통제하기 위한 인질이자 약한 고리입니다. 펑리 위안의 비리 혐의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원로들의 각본에 순응하면 가족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면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는 겁니다. 중국군 내부에서는
장여우샤의 5개 발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해방군 해군 중령 출신 분석가 야오청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장여우샤가 후진타오, 원자바오와 비공개 회동에서 했다는 발언입니다. 시진핑이 끝내 권력을 내놓지 않는다면 나도 군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군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는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 선이 무너진다면 나 역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바위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다만 방향을 바꿔보려 할 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발언은 군 내부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줍니다. 장여우 샤조차 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반시진핑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의 독재적 리더십, 경제 침체에 대한 무능한 대처, 대외 관계에서의 고압적 태도가 군 내부의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추배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46번째 예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궁전 안에 2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앉아 있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앉아있는 그림자는 권자에 있지만 힘이 없고 서 있는 그림자는 권자밖에 있지만 진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가 시진핑이라면 서 있는 자는 장여우샤일까요? 아니면 원로그룹 전체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2025년 8월 4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치권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 중앙위원들에게 1대1 메시지를 보내 당내 분열 세력을 경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의 불안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권력이 확고한 지도자는 이런 개별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시진핑 진영은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을 통해 시진핑 건강 이상설, 권력 약화설, 퇴진 가능성 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계획된 심리전입니다. 민심이 시진핑을 버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4중 전회 이후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건강상의 이유나 해외 순방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소극적 참여를 보인다면 이것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왕양이 총서기 대행으로 후춘화가 총리로 임명되는 제안이 나온다면 권력 재편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추배도의 다음 예언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47번째 예언입니다. 땅에서 용이 일어나지만 하늘로 오르지 못한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만 그 역시 완전한 권력을 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집단 지도 체제로의 회귀를 암시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 덩샤오핑이 만든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입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여러 지도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쩌민 시대와 후진타오 시대에 이 체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원로들은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장여우샤는 차기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1950년생으로 이미 75세입니다. 중국 정치의 불문율인 칠상파라, 67세는 가능하지만 68세는 물러나야 한다는 관례를 한참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도기의 인물일 뿐입니다. 군을 장악하여 권력 이양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차기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왕양이 거론됩니다. 그는 공청단 출신이지만 시진핑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원로들에게도 군부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립적 인물입니다. 추배도가 말한 땅에서 일어나는 용이 바로 왕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늘로 오르지 못합니다. 완전한 권력을 쥐지 못하고 원로들과 군부의 견제를 받으며 통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정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군사정부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원칙 아래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장여우 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는 군의 동의 없이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국과의 관계 등 모든 외교 안보 사안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이 당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추배도는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 말할까요? 칼이 먹을 것을 결정한다. 군사력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결국 중국 공산당도 이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배도는 단지 경고만 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함께 제시합니다. 48번째 예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말이 사라지고 풀의 말이 돌아온다. 강압적 통치가 끝나고 부드러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의 독재가 끝나면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가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진타오 시대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언론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고 경제 정책도 실용적이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도 화평굴기라는 이름 아래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원로들이 권력을 다시 잡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여우 샤는 시진핑과 달리 군 실무자 출신답게 실용적 소통을 중시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실무 대화에 열려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이 장여우 샤의 사진을 올리며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보수진영 핵심 인사들을 태그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미국은 이미 장여우 샤와 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배도 46번째 예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이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은 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애매한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 공백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 한 달 만에 사인방이 체포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려던 급진파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도 권력 투쟁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대립하던 시기에 학생들의 시위가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지금 중국은 또 한 번의 권력 공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배도는 이 시기를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46번째 예언의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면 궁전 밖에 세 개의 그림자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칼을 들고 있고 하나는 깃발을 들고 있고 하나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칼은 군부를, 깃발은 당을, 손은 민중을 상징합니다. 세 세력이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장여우 샤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당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로들이 복귀하여 시진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중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인민들은 이 권력 투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추배도는 민중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백성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의 대가를 두려워할 뿐이다. 중국 국민들은 시진핑의 독재에 지쳐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위기, 모든 것이 시진핑의 무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혼란을 가져온다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원로들이 조용한 연착륙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진핑을 명목상 자리에 남겨두면서 실권만 빼앗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확거펑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이 언제까지 꼭두각시 노릇을 할까요? 그가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여우샤의 발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시진핑이 끝내 권력을 내놓지 않는다면 나도 군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군 내부에 시진핑을 제거하려는 과격한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추배도는 이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칼이 제 주인을 해칠 수 있다. 군부가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장여우 샤조차 군을 통제하지 못하고 급진파 장교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중국은 진짜 군사 쿠데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971년 린비아오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린비아오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지금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추배도는 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인간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46번째 예언의 마지막 그림을 보면 하늘에 별 하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별이 땅에 닿기 전에 누군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져 부서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라는 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잡을 자는 원로들일까요? 장여우샤일까요? 아니면 중국 인민일까요? 추배도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별이 떨어질 때 세 개의 손이 뻗어진다. 하나는 잡으려 하고 하나는 밀어내려 하고 하나는 그저 바라볼 뿐이다. 2025년 하반기 중국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탄생할 것인가?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군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인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추배도가 남긴 46번째 예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용사는 후문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정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두옹은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깃발은 여전히 휘날리고 있지만 그 아래 누가 서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추배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경고이지 운명이 아니다.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려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손을 뻗는 자의 의지에 달렸다. 중국 베이징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얀 깃털을 가진 새가 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가 산에 부딪혀 떨어질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 날개를 펴고 방향을 틀까요? 추배도의 예언은 계속되고 있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써지고 있습니다. 철판도의 그림에서 하얀 깃털새는 분명히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추배도의 46번째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별은 아직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 별을 잡을 수 있다면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사중전회가 열립니다. 그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진핑은 모습을 드러낼까요? 장여우샤는 어떤 발언을 할까요? 원로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추배도의 다음 예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47번째, 48번째, 그리고 마지막 60번째까지. 중국의 미래는 이 예언서에 이미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인민 스스로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400년 전
당나라 시대의 두 명의 예언자가 그린 그림들이 2025년 지금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배도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패턴을 읽어낸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국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추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장여우샤의 손에 있을까요? 원로들의 합의에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인민의 선택에 있을까요? 추배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개의 열쇠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 문은 열린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문은 잠긴 채로 남는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입니다. 1인 독재로 갈 것인가?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갈 것인가? 군부가 주도할 것인가? 당이 주도할 것인가? 모든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배도의 예언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별의 자리에 새로운 별이 뜰 수 있습니다. 무너진 왕조의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왕조의 흥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은 어김없이 실현되었습니다. 2025년 지금 추배도의 예언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얀 깃털의 새는 떨어지고 용사는 후문으로 들어오고 백두홍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군사정부일까요? 집단 지도 체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까요? 추배도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갈 것인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중국 인민의 몫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화코펑 모델이 재현되고 있지만 결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철판도의 그림처럼 하얀 깃털새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추배도의 예언처럼 누군가 그 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400년 전 두 예언자가 그린 그림들이 2025년 베이징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배도 46번째 예언.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 붉은 깃발은 여전히 휘날리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자는 바뀐다. 백두홍은 스스로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예언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언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47번째 예언. 땅에서 용이 일어나지만 하늘로 오르지 못한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만 완전한 권력을 쥐지 못한다. 집단 지도 체제가 돌아온다. 중국의 미래는 추배도에 이미 쓰여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인민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1400년의 시간을 넘어 예언은 계속되고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얀 깃털의 새여, 그대는 정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인가? 추배도는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권력 변화와 추배도, 예언에 대한 후속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